프로젝트 우주계획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우주 탐사는 꽤 멋져요. 비행기가 없던 시절부터 우리는 태양계 그 이상으로를 활용하고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한 꿈을 꾸었으며 60년대에는 우리가 지금쯤은 달에서 모두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스포일러 경고, 여전히 우리를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삶으로 한 발짝 더 가깝게 이끌어줄 현재 진행 중인 많은 멋진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1. ESA ESA는 에어보언 론치 어시스트 스페이스 억세스의 약자로 로켓을 비행기 뒤에서 발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화려한 용어입니다. 우주 발사의 주요 비용 중 하나는 특정 장소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소는 지상에 있습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발사 플랫폼은 날씨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지상 발사보다는 다른 궤도에 위성을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군의 고급 기술 연구기관인 DARPA는 이에 대한 버전을 개발 중입니다. 그들은 다음 2해 이내에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갖고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45kg, 100파운드까지의 위성을 궤도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구의 모든 주요 활주로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스카일란 UK 기업 리액션 엔전즈의 프로젝트인 스카일란의 목표는 우주로 비행할 수 있는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6천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2019년에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 2020년 초까지 15톤의 장비를 우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운송수단은 대기에서 제트로 동작하고 우주에서 로켓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으로 3만 km/h와 19,000마일/h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의 참여를 포함한 팬유럽 프로젝트이며 정부 자금 외에도 회사는 사적 자금으로 약 2억 파운드를 찾을 것입니다. 3. 거대한 어망 우주 폐기물은 큰 문제입니다. 지구 주위에는 수백만 개의 조각이 있으며 이는 위성과 우주선에 위협을 가합니다. 작은 조각조차도 높은 속도로 인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학자들은 문제가 관리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매년 5에서 10개의 큰 물체를 궤도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 JAXA는 어두운 여과기업체와 손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궤도를 따라 그물을 끌어다가 모든 폐기물을 지구로 끌어내린다는 꽤 간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능동위성에 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이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후 몇십 년 동안 중요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우주산업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첫 번째 사설달 착륙 구글 루너 X 프라이즈는 달 표면에 안전하게 탐사선을 착륙시킨 모든 민간 단체에게 제공된 4천만 달러의 상금입니다. 조건 중에는 그들의 탐사선이 지상에서 500m 표면 위 또는 아래 모두 가능을 이동하고 지구로 2개의 실시간 중계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원래 달 착륙에서 생성된 반짝임을 회복하고 경제적이고 민간의 우주 탐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22개의 팀이 경쟁 중이며 앞서 말한 문 익스프레스 중 하나가 주요 후보 중 하나입니다. 해당 회사에는 몇몇 전 나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가치 있는 자원을 찾기 위해 달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으로 현대 기술에서는 찾기 어려운 귀금속을 비롯한 현대 기술에서 사용되는 희귀 금속을 찾기 위해 달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5. 스파이더 페브 3D 프린팅은 미래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진 데다가 나사는 내년에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프린터를 보내어 유용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일이지만 나사는 더 멋진 프로젝트에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주에서 대규모 설치물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3D 프린팅 로봇입니다. 이 기술은 우주에서 구조물을 짓기 위해 거미가 실크를 방출하는 것처럼 로봇이 보이기 때문에 스파이더 팹이라고 불립니다.
완성된 제품 대신 원자재를 보내면 로켓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킬로미터 길이의 센서 배열 또는 거대한 태양 세일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획에는 먼 태양계의 행성을 찾아내고 아마도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대형 망원경 및 안테나를 건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 큐리아서티의 후속작. 큐리아서티는 2012년 8월 화려한 방식으로 화성에 착륙한 때문에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구에서 5억 6천만 킬로미터, 3억 5천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비행 크레인에 의해 표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꽤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큐리아서티의 착륙이라고 불리는 원래의 7군의 공포대에 대한 후속작을 계획 중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미 사용한 부품을 활용하고 이미 화성에 자동차 크기의 로버를 배치한 경험을 활용하기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로버에 나중에 지구로 전송할 샘플을 수집하기 위한 하우징을 포함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미정입니다. 7. 화성행 일방적 미션. 전 세계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2023년까지 적자 행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40억 달러 규모의 마어즈 1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실 쇼 빅 브라더의 한창시자인 폴 로메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참여는 프로젝트의 소득 계획을 반영하며 이는 팀을 선택하는 과정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한 다음 미션 자체를 방송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원자들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들을 뒤에 남길 것입니다. 왜 누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참여하면 세대를 영감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인류 전체에 봉사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라고 잠재적인 화성인 중 한 명이 말합니다. 8. 금성으로의 귀환.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되풀이되지 않은 초기 우주경주의 유일한 성취물이 아닙니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는 소련의 베네라 프로젝트가 몇 차례의 착륙선을 금성에 착륙시켰고 우리가 본 유일한 표면에서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버네러디라고 명명한 이 프로젝트로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국제 공동체로부터 입력을 받고 있으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땅에 착륙할 수 있는 기구 외에도 비행기의 대기 중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제안 중 하나는 사실상 연가인데 이는 금성의 하늘에서 떠다니며 여러 가벼운 기구를 운반할 수 있는 연을 설계한 것입니다. 9. 달에 사람 보내기. 달로의 귀환은 어쩌면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나사가 주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표면에 발을 디딜 계획이 있는 많은 신흥 우주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인도는 2020년까지 거기에 사람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들의 계획에 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으며 가까운 대한민국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같은 해에 달 착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면에 훨씬 야심적으로 2020년까지 달에 도착하고 2030년까지 거기에 기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계가 핵 전쟁의 위협 없이 우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명백한 향상입니다. 10. 소행성 포획. 일반적으로 채굴 목적으로 소행성을 포획하는 것은 과학소설의 흔한 소재입니다. 드문같이 있는 소중한 물질로 만들어진 대형 떠다니는 물체의 매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800m, 0.5마일 이상의 지름을 가진 소행성이 최대 200만 개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이러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나사의 계획은 소행성을 라쏘로 잡아 달 주위의 궤도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그때 우주 비행사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목적을 위해 3가지 잠재적인 후보를 좁혔습니다. 그것을 다 쓴 후에 나사 과학자 중 한 명은 소행성을 달에 충돌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우주 비행사와 상업적인 탐험 차량 중 어떤 것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